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에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돈 없이는 행복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을 벌 때는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해같하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쓸 때는 너무 즉흥적으로 또는 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돈을 너무 쉽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결국 가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결국 소득은 소비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좀 관심을 가져라. 쓰는 데 우선순위가 있고 쓰는 데 철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베블린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이 비싸고 오르면 오히려 그 소비가 더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베블린 효과라고 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치킨 한 마리가 2,000원 올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먹지 말까?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샤넬백이 100만 원 올랐다. 그럼 오픈런 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 미국의 사회경제학자인 베블린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유층, 상류층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을 질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소유 개념으로 정말 청빈하게 산다. 이러면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도 그걸 따라간다는 게 문제죠. 그 일반적인 서민들이 따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노플리 효과라고 합니다. 상류층을 선망해서 그들을 모방하고 그들의 소비 형태를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형태를 우리가 파노플리 효과라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노플리 효과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가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 피 안에, DNA 안에 이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모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옷차림, 그 다음에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것을 스캔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격을 맞추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몽클레어 티셔츠를 입고 왔다. 근데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그래요. 그럼 나도 몽클레어 티셔츠를 입어야 돼요. 모두들 그 모임은 수입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국산차를 타는 내가 약간 좀 초라해 보이고 또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수입차로 바꿔야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도 있고 약간의 어떤 핸디캡, 뭐 어떤 내적 결핍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관계주의 문화에서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관계주의에 깊이 빠져들면 이렇게 파노플리 효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요, 열등감입니다. 이 내면의 결핍, 내면의 어떤 열등감을 이 외적 화려함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너무 쉽죠? 그죠? 열심히 책 읽는 거 눈도 아프고 집중도 안 돼요. 그리고 티도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당장 아울렛 가서 몽클리어 뭐 파카라도 하나 사 입으면 부자 된 것 같고 상류층 된 것 같아요. 그러고들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모두들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뭐 해요? 남 험담합니다. 정말 천박한 거죠, 이거. 그래서 제발 이런 행동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파트 문화입니다. 공동주택 문화죠. 이 공동주택은 결국에는 타인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나 또한 그들에게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출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밑에 층에서 문이 쫙 열리는데 온 가족이 정말 무슨 공익 광고에서 보는 표정으로
예,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엄청나게 큰 캐리어백을 들고 들어옵니다. 뭐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죠. 뭐 괌으로 사이판으로 네, 하와이로 여행 간대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부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난 뭐하고 있지? 애들한테 미안하네. 마누라한테 미안하네. 이런 마음 들 겁니다. 또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어때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탁 탔어요. 씻고 자야겠다. 근데 그 배달했던 그 치킨 냄새가 엘리베이터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무리 그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천박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아파트 문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파노플리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이 자기 자신의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난 나고, 또 우리가 여행 갈 때는 그 사람들도 일할 것이고, 그죠? 지금 그 사람은 치킨 먹지만 나는 주말에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을 좀 다독이면서 합리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소비하게 되고 한두 끝도 없이 불행한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회에 깔려있는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가격이 오르고 비싸진 물건들을 마음껏 소비하는 거는 대단히 욕을 합니다. 진짜 부자고 진짜 특권층이고 권력층이고 뭐 이런 사람들, TV에서 명품 시간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뉴스부터 시작해서 게시판,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줌마 아저씨들 어때요? 어떤 모임에서 조금 격에 안 맞게 초라하게 입고 온 사람, 모두들 명품백을 척척 메고 왔는데 에코백을 메고 온 어떤 아주머니가 계시다. 그러면 그 아줌마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좀 어려운가 저 사람은? 뭐가 좀 뭐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진짜 돈을 써야 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 이중성,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오픈런 안 하고 아울렛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 겨울에 추운데 그 파카 하나 사려고 그 추운데 헤매지 않아요. 벌써 VIP 룸에서 물건들 다 사서 갔습니다. 우리 그 남은 거 가지고 그거라도 한번 부자 흉내 내려고 그렇게 돈 쓰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오픈런이 웬 말이고 아울렛에 왜 헤매고 다닙니까? 내가 필요한 옷이 있고 내가 필요한 가방이 있다면 나의 형편에 맞게 내가 대접받으면서 사면 돼요. 근데 이것은 무슨 그 시장에서 과일 사듯이 쫙 막 뭐 정신없이 5일장에서 과일 사듯이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그런 식으로 물건 사는 게 정말로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내면의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 우선순위와 쓸 때 이 소비에 어떤 철학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